자, 여러분. 옆집에 70년 동안 저는 절대 싸움 안 합니다 하고 얌전히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막 근육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도 한 주먹 좀 쓸 거야 이러면서요. 과연 이게 동네의 평화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위험한 도박일까요? 오늘 바로 이 일본의 대변신, 그 속을 아주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첫째, 일본의 이 새로운 발걸음이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 둘째, 그럼에도 왜 강한 일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셋째, 이 도박에 걸린 판도는 대체 얼마인지. 넷째, 이게 아시아 전체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돈은 대체 누가 내는 건데? 이 지갑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야, 이 질문 하나가 핵심을 딱 찌르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같은 길을 좀 더 빨리 달려가는 거랑 아예 걷는 방식 자체를 바꿔서 다른 길로 가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전자는 그냥 속도 조절이지만 후자는 이건 뭐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거대한 선언인 셈이죠. 네, 그래서 일본이 지금 뭘 바꾸려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난 70년 동안 지켜온 몸의 DNA를 바꾸는 대수술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수술의 목표는 딱 하나, 바로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방어만 할게, 절대 선제 공격은 안 해 라는 규칙으로 70년을 살아온 선수가 갑자기 아니야, 이제부터 링 위에서는 모든 기술을 다 쓸 수 있게 해줘 라고 외치는 거랑 똑같아요. 스스로 묶어뒀던 족쇄를 풀어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행동으로 착착 진행 중이에요. 국가 안보의 설계도부터 싹 바꾸고 평화를 약속했던 헌법 구조에 손을 대려고 동맹을 모으고 있죠. 여기에 국방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무기 수출의 문까지 활짝 열어젖히고 있어요. 이 모든 퍼즐 조각이 강한 일본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향해 딱딱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밀어붙이는 명분이 대체 뭘까요? 지지자들은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키워서 동맹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주변국의 위협에 까불지 마! 하고 확실한 경고를 보내겠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방위산업 키워서 돈도 벌겠다. 뭐 이런 계산인 거죠. 바로 이거죠. 주변국, 특히 대만 같은 곳에서 보면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또 다르게 보여요.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협을 막아줄 든든한 균형추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도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이 화려하고 그럴싸한 계획 뒤에는 어떤 치명적인 위험들이 숨어 있을까요? 자, 보세요. 동전의 양면처럼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명확합니다. 동맹을 강화하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주변국 모두가 무기 경쟁에 뛰어드는 불을 붙일 수 있고요. 경제 살리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나라 살림이 거덜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뭐니 해도 머니, 바로 돈 문제로 돌아옵니다. 국방 예산을 GDP의 2% 넘게 쓰겠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까지는 이 정도가 한계선이야 라고 생각했던 일종의 천장이었는데 이제는 아니 이건 시작일 뿐이야 바닥이야 라고 선언한 거예요. 와, 이건 뭐 용돈 올려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집문서를 달라는 격이죠. 그래서 이 모든 논쟁은 결국 일본 국민들 앞에 놓인 아주 단순하고도 무서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비싼 청구서, 과연 누가 내게 될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돈 문제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경고합니다. 그 물밑에는 아시아 전체의 힘의 지도를 새로 그리려는 더 거대한 야망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구조적 권력 재편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동네에서 조용히 지내던 이웃이 갑자기 경호원 수십 명을 고용하고 집 담장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동네 규칙은 내가 좀 정해야겠어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신호탄 인셈이죠. 보세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법을 바꾸고 헌법에 손을 대고 돈을 쏟아붓고 무기 수출기를 열고 이 모든 단계가 강력한 일본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 같은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거창한 국가 전략도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오느냐? 바로 평범한 시민들의 저녁 밥상, 얇아진 지갑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정부는 나라의 안보가 위급하다고 외치는데 정작 국민들 귀에는 당장 이번 달 생활비 어떡하지? 이 걱정이 훨씬 더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상과 현실의 엄청난 괴리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부와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는 국민. 이 둘의 시선이 지금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비유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우리가 앞으로 막 달려나가려는 용기가 아무리 넘쳐도 발뒤꿈치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면 더 이상 뛸 수가 없잖아요. 국가의 거대한 야망이 국민들의 텅 빈 지갑이라는 현실의 벽, 그 발뒤꿈치의 통증과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자, 마지막 지문은 이겁니다. 과연 일본은 이 고통을 참고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